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시니어 세대를 위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접근. 왜 나이가 들수록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더 중요해질까요?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닌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 세대분들을 위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 관리와 건강 유지가 중요해지는 만큼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시니어 세대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시니어분들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이 부담되시면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됩니다. 1.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 먼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를 짚어볼까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 대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시니어 분들은 단순히 탄수화물만 줄이는 것보다 어떤 탄수화물을 섭취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흰쌀이나 흰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현미, 귀리, 통곡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혈당 변동을 줄이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체력 유지와 근육 보존에도 좋습니다. 시니어 세대에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저탄수화물 식단을 따를 때는 체내 영양소 균형을 유지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영양 결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아보카도,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지방은 심장 건강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2. 근육 유지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 다음으로 근육 유지와 단백질 섭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죠. 그래서 시니어 분들은 계란, 닭고기, 생선, 두부, 콩류 같은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근육을 유지하는 데는 운동도 필수인데요. 걷기, 요가,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근력과 유연성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을 잃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도 더 활기차고 에너제틱하게 생활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 근육을 보존하는 데는 단백질 섭취뿐만 아니라 소량의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근력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꾸준히 천천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로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소화 건강과 식이섬유 섭취.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할 때 소화 건강도 신경 써야 합니다. 시니어분들은 소화 기능이 점점 저하되면서 변비 같은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들은 저탄수화물 식단에서도 필수적인 섬유질 공급원이 됩니다. 이런 채소들은 소화 건강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섬유질은 장내 유익한 미생물을 활성화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실 때도 반드시 매 끼니마다 충분한 채소를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충분한 물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초반에는 체내 수분이 빠르게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탈수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4. 영양 결핍 예방. 시니어 세대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할 때 영양 결핍을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오래 지속하면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칼륨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미량 영양소는 근육 기능, 신경계 건강,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견과류나 씨앗류는 마그네슘을 공급해주고 아보카도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 추천됩니다. 또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장 건강과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서 이런 식품들을 고루 섭취하면 영양 결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영양 보충제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단, 보충제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영양 보충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식단을 통해 최대한 영양소를 섭취하되 부족할 때는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 규칙적인 식사 패턴의 중요성.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규칙적인 식사 패턴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니어 분들은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신진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지 말고 충분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으로 계란과 아보카도를 곁들인 식사는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해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간식으로는 탄수화물이 적은 견과류나 치즈를 선택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 사이에 간단한 간식을 섭취하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 소모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죠. 이렇게 식사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면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장기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습관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이니까요. 6. 케토플루와 적응 과정.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면 몸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케토플루라는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케토플루는 체내 탄수화물 저장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피로감, 두통,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통 며칠 안에 사라지며 적응이 완료되면 에너지 수준이 크게 향상됩니다. 케토플루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이나 저염 간장을 이용해 전해질을 보충하고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며 적응 기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고 그때부터는 체중 감량과 에너지 향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7. 피해야 할 음식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시 주의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은 흰빵, 파스타, 크래커 같은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글루텐 프리라고 적힌 제품들도 실제로는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영양 성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지방 드레싱이나 무지방 제품들도 탄수화물 함량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이 많이 들어간 간식, 예를 들어 캔디, 아이스크림, 베이커리 제품들은 가급적 피하고 대신 견과류나 베리류 과일 같은 건강한 간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같은 고탄수화물 과일이나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전분이 많은 채소는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음식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탄수화물 채소와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점진적인 다이어트 유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갑자기 극단적으로 줄이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0에서 15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다이어트로 인해 건강 상태가 급격히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다이어트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는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니
건강한 생활 방식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목표에 맞춘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한 실천이 결국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시니어 세대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들며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체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 감량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에너지원 변화와 더불어 건강한 생활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통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혈당 변동이 줄어들어 당뇨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대사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체내 지방이 효과적으로 연소됩니다. 이와 더불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충분한 섭취는 근육량 감소를 방지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시니어 세대의 신체적 요구에 맞춘 맞춤형 다이어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다이어트는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권장하는데 이 성분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두뇌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뇌 건강 유지와 치매 예방이 중요한 만큼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적절한 수분 섭취는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돕기 때문에 식단에 다양한 채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하면서도 충분한 채소 섭취를 통해 섬유질과 미네랄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은 오히려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감소시키며 자신의 체질과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특히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단기간의 체중 감량보다 장기적인 건강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생활 습관의 일환이 되어야 하며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니어 세대는 특히 근력 유지, 심장 건강, 혈당 조절 등 다각적인 면에서 건강을 유지해야 하므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실천하려면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식단의 다양성, 충분한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니어 세대는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